찍고 있죠, 이제? 네. 네, 우리 조교님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이거 갖고 하셔야죠.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22살 이가슬이고요. 저는 주식 투자 완전 문외한인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네, 배우고 있습니다. 아, 경영학과라고요? 네. 아, 그럼 잘 아시겠네요, 그죠? 아니요, 진짜 잘 몰라요. 그럼 몇 년생이신가요, 그러면? 99년생이에요. 99년생.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에는 이제 목소리만 이제 나왔는데 오늘 이번에는 그냥 비주얼까지 하는 걸 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 그 종목 토론하기 전에 우리 지난달에는 11시 40분까지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11시까지는 끝내는 걸 하고 이론 공부를 한 시간 정도 하면서 오늘 엑셀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그 조교님도 그때 했을 때 현명한 투자자 갖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네. 이번에 현명한 투자자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던 거에 대한 정확하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 나왔어요. 이게 이 책이거든요. 이게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책인데 이 책이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던 거와 연결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부교재 하나 쓰고 그 다음 부교재는 이거 주식 투자들의 부자 수익 요것도 부교재로 그리고 위대한 투자의 오답노트 이것도 부교재는 이거는 워렌 버핏이 상패 당하고 뭐 쪽박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이 백전백승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쪽박차고 많이 상패 당하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르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워렌 버핏이 마이너스 72%에서 손절한 거, 또 샀다가 쪽박 차가지고 100% 손실하게 한 거,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문학서적인데 일통처리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주식과는 1도 관계 없는데 그런데 왜 갖고 왔냐면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교재를 가지고 오늘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오늘 엑셀 공부를 한다고 제가 자료 미리 다 드렸을 거예요. 엑셀 파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번 한 시간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 달에 한 달까지 하고 이제 멈추면 다음 달에 그 나머지 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오늘 첫 수업이죠. 오늘은 엑셀 첫 수업인데 엑셀은 우리 가치 투자자들이 반드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다 젊으신 분들이니까 엑셀을 뭐 다루지 못한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뭘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매수하는 모든 종목은 엑셀을 시트를 다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왜 사고 왜 파는지에 대해서 시트를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주가가 빠지면은 내가 왜 그 흔들린지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이게. 제가 사실 엊그저께인가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중에서 개인 투자자는 왜 주식 투자에 시작하냐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단어는 못 읽고 앞부분 뒷부분 중간중간 좀 봤어요. 봤더니 그분이 이상적이었던 부분이 200명 중에서 2명만 뭐 10장 동안 생존했고 나머지는 다 아웃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주식 뭐 매매방인가 뭐 그런 방이던데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투자 모임인데 그 투자 모임에 참석자들은 이제 14명인데 지금까지 한 명도 실패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 상가 사고 집 사고 그냥 다 그렇게 살지 실패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차이는 투자를 그냥 단순히 이제 변동성 보고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가치 투자, 정말 투자를 하는 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4월부터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제가 미리 단톡방에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3월, 4월, 5월 해갖고 우리가 석 달 내내 거래 수량을 다 이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석학 투자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제가 발굴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발굴해 온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발굴해 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70% 난 것도 있고 뭐. 최고 손실 난 거 해봐야 10% 내외 정도가 최고 손실이고 대부분이 다 수익이 다 났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같은 거는 또 테마로 또 상가까지 가는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갖고 우리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오늘 이 부교재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 책이 우리 가치 투자자를 뼈를 때리는 부분 되게 많아요. 읽다 보면은
합대로 많이 맞아갖고 박대가 아파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이제 취하시는 분인데 이분 책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투자자를 5분인가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워렌 버핏을 빼버리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좋은 투자처로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분이 사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거는 근데 이분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한테 이 책을 읽고 한마디 요약하면은 이긴 게임에서 홈런을 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긴 게임이 있고 지고 있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월드컵 이제 최종 예선전에 이제 감독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우리가 1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전 게임 종료 5분 전이에요. 우리는 지고 있단 말이에요. 1대 0으로. 근데 우리가 마지막 공격 기회를 얻었어요. 이때는 우리는 총 공격을 해야 돼요. 총 방어를 해야 돼요. 그죠? 골키퍼도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반대로 1대 0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다면 그리고 적이 상대방이 마지막 공격을 해요. 그럼 우리는 공격을 해야겠어요? 총 방어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총 방어. 예, 그래서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총 방어를 하자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 이미 어떤 조건이 갖춰졌다면 이거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좀 이제 맞지 않는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집중을 하고 부자로 남으려면 분산하라. 필립 피셔는 집중투자자였고 그 아래 켄 피셔는 필립 피셔는 집중투자자였고 켄 피셔는 분산투자자였잖아요. 아버지가 맨손으로 그 자산 읽을 때는 집중투자를 돈을 벌었고 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면 분산투자 해야죠. 이 정도 하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히든 재미자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한번 우리 조교님께서 한번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어주세요.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신약개발기업 SK바이오팜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SK바이오팜 주가는 7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17,500원 오른 23만 2천원에 거래 중이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의 주가는 공모가 49,000원에 5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SK바이오팜 주가가 연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자 우리 사주 우선 배정을 받은 이 회사 직원들은 주식 부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회사 임직원은 1인당 평균 11,820주, 공모가 기준 약 5억 8천만 원을 배정받았다. 연이은 주가 폭등으로 주식 평가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약 27억 4,200만 원 가량이 됐다. 여기까지만 예. 여기서 이제 이 기사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분은 주식 투자로 27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27억 1인당. 근데 그런 분이 한 200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SK 바이오팜 임직원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번 건가요? 주식으로 돈 번 게 아닌가요? 네, 주식으로 돈 버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뭐로 번 거예요? 돈으로 버는 것 같은데 그 회사에 들어갔던. 근데 결국 이분들은 SK 바이오팜을 2년 뒤에 팔면은 주식으로 돈을 번 거잖아요. 그죠? 투자는 하진 않았지만. 투자를 한 거죠. 우리 사주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잘 기억해보세요. 제가 지난달에 이 현명 투자자를 가지고 그 얘기 했을 거예요. 현명 투자자 그 벤저민 그레엄이 얘기했던 거는 벤저민 그레엄이 20년 동안 주식 투자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결론은 뭐냐면 그거보다 한 개 주식에 20% 넣고 그거를 장투를 했더니 200배가 벌어가지고 떼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주식 투자는 어떤 그 카지노의 칩 있잖아요. 옐로 칩, 블루 칩 같은 칩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 기업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은 매매를 한다는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SK 바이오팜의 임직원이었다면 그리고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저자 김단태 이분은 그 카카오 주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받은 것처럼 투자를 해라는 게 벤저민 그레엄의 가르침이고 워렌 버핏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SK 바이오팜 이 직원 200여 명은
다들 1인당 최소 20억씩은 다 돈을 벌었어요. 여기에. 그러면 주식은 돈 번 게 맞죠? 근데 내년에 팔 때쯤 되니까 주식이 2배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40억씩 벌었잖아요. 여기. 그럼 40억씩 벌어서 은퇴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때는 이 SK 바이오팜 직원들은 집중 투자를 해야겠어요? 분할 투자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SK 바이오팜 직원이라면 분할 투자를 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예? 나중에 다 분산이죠. 조빈님도? 네. 예. 네, 조빈자 내가 그때 이해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었다고. 조빈님이 돈을 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자친구나 학교 선배가 벤처기업을 만들고, 그죠? 네. 그 벤처기업이 상장이 되고 지분을 팔면 부자가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이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투자왕 김단태라는 이제 거기 유튜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독하고 있어요. 여기. 가끔가다 괜찮은 내용이 나와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분도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보면은 이제 구도가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또 조변님께서 1, 2, 3, 4번 해주겠습니다. LG전자 등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 2011년 친구들과 소셜 커머스를 모바일에서 구현하는 스타트업 기업 노티플 창업. 카카오로 피인수, 카카오 주식 받음. 카카오 40에서 50배 상승.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 같은 엄청난 금액을 벌었음. 경제적 자유는 이 단계에서 이룸. 2012년 이후 4년간 PB 등에 맡겼더니 수익률이 0%. 금융 전문가들의 비전문성에 분노하고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란 글로벌 주식 60%, 글로벌 채권 40%를 고정 비율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자산을 지키는 방법. 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올웨이더 포트폴리오를 하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이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현명한 투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벤처기업을 만들고 그 벤처기업이 상장되거나 카카오로 피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거기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집중 투자한 거잖아요. 내 청춘을 1년, 2년, 3년을 걸고 집중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 이 카카오에. 카카오에 피인수가 됐잖아요. 그때 이거를 팔았을 때 돈을 벌었으면은 일단 돈이 이거 번 거잖아요. 번 다음에 이제 분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분할 투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ETF를 사는 건데 글로벌 ETF의 60%, 주식 ETF의 60%, 글로벌 채권의 40%를 투자해서 그냥 원 디시전 한번 결정하고 10년 가버리면 9.1%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왜 더 여러분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하냐면 첫 번째 단계는 못 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SK 바이오팜 직원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분의 이 저자처럼 내가 맞는 기업이 카카오에 인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여기서 벤저민 거래의 말은 뭐냐면은 그러한 직원처럼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책의 저자처럼 카카오 주식을 받지는 못했지만 카카오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카카오 주식 주가가 쭉 있죠? 75,000원에 샀단 말이에요. 사서 우리는 이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우리가 피인수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 회사 주식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강력 코딩하면 지금 보시면은 297,000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자료 받았는데 지금 35만 넘었어요 지금. 한번 주가 보시면 35만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투자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매의 대상을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는 내가 지분을 받은 거다, 우리 사주를 받은 거다, 2년 동안 우리는 못 판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면은 이제 수익이 크게 나는데, 우리가 4월달에 샀던 것 중에서 70% 넘는 종목 있죠? 예. 그거는 우리 계좌에 있었으면 이미 팔아버렸을 거예요, 이게. 한 30% 나왔으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게 어디다 싶어가지고 얼른 팔아버렸겠죠, 이게. 근데 우리가 같이 이제 투자를 하니까 안 파는 거예요, 이게. 안 팔다 보면 지금 70% 났는데 다음 달에 되고 그 다음 달에 되면 100% 넘길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3월달에 산 것 중에 200% 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200% 갈 줄 알았으면 거의 몰빵했겠죠. 근데 저도 몰라서 몰빵을 못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요 책에 보면 워렌 버핏도 상태 당했어요. 워렌 버핏도 쪽박 찼었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백전백승을 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0개 사가지고 한 60개 정도만 맞춰도 엄청 소중한 투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4, 5, 6
달 내내 우리는 시장 이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번에 두 번째 책, 요거는 뭐 짜집기한 책이더라고, 이게 뭐 거장들. 그래서 내가 대부분 다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이제 특별히 건질 만한 부분 한 4줄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이걸 또 조교님께서 계속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1번 투자에는 자산을 지킨다는 면과 늘린다는 면이 있다. 2번 개인 투자가의 강점을 버리고 전문 투자자의 뒷공무니만 쫓는 태도는 어리석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피터 린치는 아마추어가 실패하는 까닭은 프로의 흉내를 내며 그들의 뒤를 쫓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네, 여기까지 아주. 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2번이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설프게 전문 투자자를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문 투자자 흉내내는 가장 간단한 법은 뭐 매일매일 주식을 사야 돼. 매매를 하겠다는 자세로 투자를 하면은 인덱스로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시장 보는 보시면 안 된다고. 시장 보면서 계속 보면서 계속 오늘의 특징주, 오늘의 그냥 주도주 이런 것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장과 내가 우라이치가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나는 어느새 군중이 돼버리고 이게 군중이 되는 순간 카카오 같은 걸 사서 장기 투자를 못 하는 거야. 또 매일매일 주가를 이제 조회해 보면은 장투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앙드레 코스토네가 그런 얘기 있어요. 그냥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편이 매일매일 주식 보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불면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가끔 조gin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자다가 잠 안 올 때 있죠. 네. 자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불면증. 그래서 우리는 불면증에 안 걸리려고 그러면 너무 자주 주가를 보지 말고 인덱스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책 저자처럼 ETF로 가시려면 먼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난 다음이고, 그냥 경제적 자유를 얻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하려면은 그냥 많은 정보 해가지고 그냥 ETF처럼 운영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린치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마추어가 실패하는 까닭은 풀을 흉내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산 배분 전략 같은 흉내내고 그러면은 손해도 크게 안 보는데 이익도 크게 못 얻고 우리가 원하는, 제가 이 다음부터 얘기할 거는 서울 아파트를 여러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파트 하나 정도는 여유자금을 사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자유와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4번을 해야 돼요. 우리 조교님께서 얘기했어요. 100% 유리한 투자 기회를 발견할 때만 투자하는 자세다.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냥 보내라.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손쉬운 기회를 끈질기게 기다려라. 예.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구 보이처럼 현금을 최대한 많이 들고 이제 좋은 기업 때까지는 그냥 아예 안 사는 편이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모임에서 우리는 올해도 포트폴리오는 60대 40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75대 25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포트에서는 25%는 시장이 아무리 탐이 나더라도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걸로 이제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 이거는 진짜 일생 때 최고의 기회다. 그러면 이제 몰빵을 해야죠. 현금도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75%만 갖고 운영한다 그러면 좀 아쉬움도 날 거예요, 그냥. 이 좋은 기회에 그냥 몰빵을 내시면 좋을 텐데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 현금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필리피서가 워렌 버핏은 많이 다른 투자를 했던 분이에요. 필리피서는 좀 첨단 산업주나 학주에 공부 엄청 많이 해서 투자했던 분이고, 워렌 버핏은 음식료 식품 업체 같은 거 투자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 고수들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저자는 레이 달리오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데, 레이 달리오는 금 투자해라 이렇게 하는데, 금은 또 워렌 버핏은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루들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게 꼭 맞다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또 위에 또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하는 식으로 우리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과연 그 올레드 포트폴리오 있는 전략을 취해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한번 보겠어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서울 중형 아파트는 1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0년 5월 지나니까 5월달 기준에 갖고 그 중형 아파트는 그러니까 중형 아파트는 11억 6천만 원이고 그 중위 가격 아파트는 9억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주식수사로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럼 얼만큼을 이제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이제 M1과 M2가 있잖아요. 그죠? M1 잘 아시죠, 그죠? 예. 아니요? 경선에도 경선을 하시는데 이 M2 통화량 증가에 따라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봤더니 2020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연평균 6.2% 올랐답니다. 6.2%.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9.2억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9.2억이 지금 없는데 빈손으로 9.2억을 20년 뒤에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는 지금 6.2%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2%씩 오르는 상태로 20년 동안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얼마를 모으면 되는지를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문제 1번은 이제 1번 한번 주세요. 2020년 5월 현재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 가격은 9.2억이다. 지난 19년간 평균 상승률은 6.2%이다. 20년 뒤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은 얼마인가를 계산하라. 예. 지금 다 노트북 갖고 오셨죠? 네. 지금 제가 보내준 시트로 갖고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한번. 저기도 그 엑셀 띄워놨나요? 함수는 PV라는 함수 쓰시면 됩니다. 함수 계산해 보겠어요, 다들? 제 패드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럼 이자율에 넣으면요. 이자율. 여기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냥 하잖아 그냥. 빌린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 맞아요? PVM죠? 엑셀 바탕화면에 바로 클릭하면 돼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자율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이거 안 보니까 그냥 우리 그냥 이거는 우리 PPT만 보고 나머지 부분만 보죠. 이거 찍히는 게 괜찮아요, 우리. 큰일 났네 이거.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미러링 하셔야 돼요. 제가 엑셀 시트를 이렇게 작성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PV 함수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엔터 치시면은 함수 위에 보이시죠 이게? 그러니까 그 PV FB인가요? FB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미래 가치 할 때는 이자율, 기간, 그 정기 불입금, 투자 원금, 지급 시점 이렇게 엑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6.2% 이제 20년 동안 상승을 한다면은 지금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은 30억 6,435만 8,172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30억 정도만 버시면 돼요. 그러면 중위 아파트, 대형 아파트도 아니고 중형 아파트도 아니에요. 중형도 아니고 그냥 중간가. 이걸 벌기 위해서는 30억인데 이게 6.2%가 아니라 우리 PPT 파일은 어떻게 되나? 이거요? 네, 초록색. 현재부터 슬라이드 수로 이거 뭐? 보기에 슬라이드 수가 아. 보기에 슬라이드 수. 에 슬라이드 수 보기? 슬라이드 쇼? 네. 맞아요.
엑셀은 여러 번만 펴서 보는 걸 하고 그냥 소리가 빠르죠. 예, 이게 더 빠르겠어요. 근데 아까 엑셀 이제 파일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거를 내가 왜 들었냐면은 여러분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6.2%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답을 보면은 6.2% 상승했을 때, 7.6% 상승했을 때 이거 여러분이 막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 상승 혹은 뭐 10% 상승, 10% 상승. 그럼 우리가 이제 미래에 얼마큼 돈을 벌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우리의 소득으로 이걸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대기업에 근무한 우리 조교님은 여자분이잖아요. 네. 여자분이면은 앞으로 평생 동안 월급이 평균 300만 원 이렇게 받을 확률이 없어요. 왜냐 우리 평균 이렇게 보니까 잘 오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뭐 드라마만 보면 다 옥대기 못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대기업을 다닌다. 그래도 한 480만 원 정도. 맞벌이를 해야지 약 1억이 넘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소수고 대부분은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2018년 기준에서 중위소득은 220만 원에 불과해요. 물론 이제 한 2년 전이니까 지금은 한 240 정도 벌었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없는 거네. 그래서 대기업에 가고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 정년까지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요즘. 네. 근데 그까지 다 가정하더라도 30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PMP라는 함수 쓰거든요. 한번 이거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문제 보고만요. 네. 20년 뒤 30억 6,400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죠? 30억 6,400 35만 8,172원을 모으려고 한다. 한 달에 얼마씩 투자를 해야 20년 뒤 30억을 모을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이제 세 가지 가정해봤는데 이 올레드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 브릿지 워터의 올레드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그 캐나다 주식 평균 수익률 그리고 이 올레드 포트폴리오가 얘기하는 것은 글로벌 주식 60%, 글로벌 채권 40% 하면은 9.24%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얼만큼 모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 엑셀 한번 계산 해보세요. PNT라는 함수입니다. 엑셀 한번 열어보시고요. 노트북 안 갖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안 갖고 왔어요? 아, 예, 저 갖고 왔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아, 같이 예, 아. 이렇게 근데 그 엑셀 파일 다운받았잖아요. 그건 엑셀은 인터넷이 안 돼요. 엑셀 안 써요. 엑셀은 인터넷. 네. 파일을 못 받으시죠. 아, 어제 내가 며칠 전에 보내드렸는데 네네. 미리 한번. 그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네, 예. 제가 뭐 답을 보면은 엑셀에 PM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간당 이자율, 지급기간, 현재가치, 미래가치, 지급시점 이렇게 넣는 건데 이거를 치면은 우리가 얼만큼 돈을 모으면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경우 1, 2, 3을 하면 530, 630, 440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평균적인 임금 갖고는 임금 전부 다를 해도 서울 중위 아파트 하나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올레드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위 가격, 중형이라 중위 가격 아파트도 모으기 힘든데 이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려면 미리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뭐 주식으로 한 50원 넘게 버는 친구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깜짝 놀라갖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했더니 아버지가 한 100억 줬대요. 네.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이게. 50%. 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주식으로 한 10억원 날렸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돼갖고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앞날이 창창한 친구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10억 다 날려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30억 주더라는 거예요. 네. 이러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거 하신대요.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내일 밤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저기서 그냥 주식까지 한 50억만 달라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50억 일단 받고 해봐서 다 깨먹으면은 그 다음에 먹고 내 따블하고 100억 받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못할 공부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ETF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없는 살림에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 이제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 5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